자, 뒷장으로 한번 쭉 넘겨볼래요. 나머지는 일단 안 해도 돼요. 자, 뒷장으로 쭉 넘기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4장 98페이지입니다. 자, 98페이지. 자, 98페이지 보니까 무슨 이동이 나와요? 토지 이동이 나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첫 시간에 했던 것은 그 정도만 기초공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번 달에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요거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까먹었는지 한번 봅시다. 뭘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거. 뭐라고 써놨죠?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11월 달, 12월 달 저도 욕심을 안 내요. 뭐 욕심을 안 내고 우리가 나올 만한 거 포인트 잡아서 흐름을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흐름. 지금 또 흐름을 잡고 뭘 잡죠? 목차를 잡잖아요. 목차. 자, 우리 대표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2차 과목에서 가장 나름대로 쉬운 과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을 잡아야 되고 1차 과목은 민법 학개론 중에 자기가 빨리 적성에 맞는 우리가 아무래도 민법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공시법령은 몇 가지 법률이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무슨 법이 있죠? 부동산 등기법. 어디가 더 쉬워요? 지적이 쉽죠. 그러니까 지적은 외우면 돼요. 추상적인 단어선. 그냥 외우면 만점이야. 외워서 문제가 바로바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예요? 소재는 뭐예요? 공통. 지번은 뭐예요?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끝자리가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뭐예요? 대장.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대장. 그럼 대장은 몇 종류? 4종류. 그럼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돼? 대장에만. 그래서 과거에 출제된 거 봐봐요. 지적대에도 소유자가 등록된다. 어때? X. 지적도는 대장이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욕심을 버리고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면 일단 지적편부터 먼저 잡아둬요. 일단 12개만 미리미리 해놓으면 12개, 모의고사 보면 12개 무조건 만점을 맞거든. 그러면 이제 등기는 뭡니까? 첨차 올리면 돼요. 그러면 아마 12문제 중에 한 5개 정도는 뭐 첫 모의고사에 17개 나왔다. 대단한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잡는 거다. 이걸로 먼저 잡으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4장 무슨 이동이 나와요? 토지 이동이 나와. 그러면 토지 이동 및 무슨 정의라고 나와 있죠? 지적 정의. 그러면 여기에서 뭐부터 잡아야 돼요? 토지 이동의 개념부터 먼저 잡아라는 거야. 요건 딸 거서 봐봐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무슨 이자다?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라고 논의 이야기했어요. 다를 이자가 됩니다. 다를 이자. 자, 다를 이. 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옮기리가 된다면 지구를 방구를 뚫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냐?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토지 뭐예요?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쓸 필요가 없어요.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 하는 거죠? 변경, 뭐 하는 거죠?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뭡니까?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뭐 하는 것, 말소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의 표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느냐?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가 있고 뭐예요? 좌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토지의 표시사항이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 이번 달에 반드시 외워놓고 들어가야 돼.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봐봐요. 토지동이란 그런 거 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동이야.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는 거? 변경하는 것도 토지동이야.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다. 그럼 자기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 이번 달 것에 이제 써먹고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외워놓고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합병. 합병은 토지 이동 사유다 아니다. 또. 본능적으로 바로 답변을 하지 말고 합병이 뭔지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자, 합병은 뭐예요? 읽어봐요. 몇 필지죠? 두 필지. 이렇게 합쳤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고 지번도 달라졌네. 그러면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러니까 갑자기 이야기를 말고 잠시 머물렀다. 이게 우리가 뭐예요? 좀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파킨슨병이 무섭죠? 파킨슨병이 뭐예요? 내가 자꾸 축소가 되는 거야. 이게 생각이. 그래서 뭐예요? 가다가 뭐예요? 잘 가다가 멈추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다 가다가 푹 쓰러지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병인가 봐요, 그게. 무서운 병인가 봐요. 우리 수강생 중에 학교 가신 미 언니 뭐예요? 미 언니 남편이 뭐예요? 파킨슨병이에요. 우연찮게 서울에서 가다가 만났어요. 커피 한잔 하다가 물어보니까 뭐예요? 파킨슨병이래. 손을 던데요. 그래서 차도 팔았대요. 차도 운전하면서 그냥 들어봤는데요. 감각이 없어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바로 답변하지 말고. 자, 이제 바로 답변하지 마세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분할.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분할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봐요.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몇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 장으로 나눴죠. 그럼 면적이 달라졌고, 경계도 달라졌고, 좌표도 달라졌고, 지번이 하나 늘었죠. 그러면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럼 또 봐볼까요? 바로 생각하지, 순간적으로 좀 생각해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거 왜? 지목이죠. 지목 변경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좀 맞춰야 돼요. 바로바로 안 돼요. 그래서 중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냐, 아니냐? 그러면 아니다. 왜?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그러면 요거는 25회 때 41번 문제가 이겁니다.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이냐. 그러면 요번 달 고생 많이 하지 마요. 토지 이동의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잡아놓으란 말이에요. 토지 이동이라도.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첫 줄 줄잖아야죠.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막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봐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봐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르리. 근데 여기 봐봐요. 새로이 정하거나. 그럼 새로이 정하거나는 달라진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새로이 정하는 것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무슨 이동으로 보고 있다? 토지 이동으로 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지만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지문에서 요걸 탄생을 한번 시켜봐요. 잠시 생각해야 돼. 또 바로 답변하면 안 돼요. 자,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OX, X. 그렇죠. 새로이 정하는 것을 포섭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이고 현행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뭐 하는 것까지 토지 이동으로 봐주고 있다. 새로이 정하는. 근데 이게 만만치 않는 지문이에요, 이게. 5개 지문에 섞어서 나오면 이거는 만만치 않는 지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는 지문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X. 뭐 하는 것까지? 새로이 정하는 것은 포섭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의 토지 이동은 뭐 하는 것까지 토지 이동이다?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그럼 저희가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의 정확한 개념이라도 오늘 이번 달 잡아놓을까요? 뭐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버려라. 그죠? 그럼 토지 이동이란 다시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본능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분할도 토지 이동.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결론은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므로 그렇게 끌어나가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이렇게 이제 전멸해요. 그러면 그 밑에 봐봐요. 그러면 그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박스. 찾았어요? 그럼 오른쪽 박스. 오른쪽을 봐봐요. 토지 이동이 해나가지 않는 경우 외울 필요가 없어요. 1번 봐봐요. 같이 읽어보죠.
소유자 변경. 2번은 소유자 주소 변경. 3번은 토지 등급 변경. 4번은 개별 공시지가 변경. 왜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외우지 않더라도 된다는 걸 말을 외워요. 외우기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를 잡아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번단의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만 잡아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또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내자로 번지면 신규 등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밑에 맨 밑에 봐봐요. 왼쪽 맨 밑에 무슨 등록이 있죠? 신규 등록이 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자. 자, 신규 등록부터. 자, 그러면 요번 달에는 이제 신규 등록에 대해서 요 신자를 동그라미 잖아요. 신. 자, 신자는 무슨 신자다? 새로운 신자야.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 하면 밑에다 줄잖아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 정도 잡아놓고 다시 이제 신규 등록으로 다시 올라와 봐요. 자, 신규 등록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첫 번째 논점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지적공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최초로 만들어진다. 이걸 뭐라 그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창설이라고 그래. 창설. 자, 최초로 지적공부가 창설이 된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자기가 감을 한번 잡아봐요. 자, 그럼 봐봐요. 감 한번 잡아요.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 자, 이제 문제 나가요. 자, 신규 등록 신청 시 등기부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등기부가 어디 있었냐고.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 X. 다음 중 신규 등록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걸 찾자. 등기부를 찾아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감을 하나씩 잡아나가야 되나.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놓읍시다. 자,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운 신. 자, 출발할 때 대장이 있어 없어? 없었죠. 하나 창설이 되죠.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소에 알려둘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촉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등기 촉탁 X야. 그래서 여기서 신규 등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등기 촉탁 X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논점이에요. 여기에 이제 신규 등록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고 출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감을 이렇게 잡아놔요. 신자가 무슨 신자다? 새로운 신. 그래서 무슨 자? 창설. 거로 등기부 없고요.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네. 그럼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사이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등록? 신규 등록. 25일 때 2.5점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이제 들어놓고 요거 하나 들어놓고 또 하나 들어놓을 거는 개념을 잡아놔야 돼. 다시요. 개념이 뭐예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신규 등록이다.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개념을 이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간척지라고 그랬죠. 간척지. 간척지가 바로 뭐예요? 이걸 우리가 법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럽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그래서 매립지.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지가 뭡니까? 바로 이게 간척지가 돼요.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바다죠. 바다를 메꿨다 그게 뭐예요? 읽어봐요. 간척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과 신규 등록은 같이 또 매치가 된다는 걸 감 잡아놓으라고. 그럼 대표적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읽어봐요. 뭐가 있죠? 간척지. 간척지는 뭐라고? 또 갯벌이라고 그랬죠. 갯벌이라고 그랬어요. 간척지는 갯벌.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또 개념 하나 잡은 게 있었죠. 뭐가 있어요? 포락지가 있었죠. 포락지. 포락지는 뭐라고요? 하천부지화된 거. 그래서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런다? 이걸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포락지. 그래서 올해 학교론 2번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천부지화된 걸 골라라. 무슨지? 포락지라는 거.
그러면 간척지는 뭐라 그래? 공유수면 매립지. 그래서 새로 생긴 땅이죠. 그러면 간척지는 읽어봐요. 무슨 대상?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는 거네. 자, 간척지는 뭐라고요? 갯벌. 그럼 포락지는 뭐예요? 하천 부지화된 거. 그래서 간척지 뭐라고? 갯벌.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초공사를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빈지. 빈지가 뭐예요? 바닷가를 빈지라고 그래. 빈지의 반대말은 뭐다? 이게 법지라고 그래. 그럼 한마디로 요거는 무유토지라고 그러고, 무유토지. 요거는 유효토지라고 그래. 유효토지. 발음이 좀 그렇지만. 자, 그러니까 빈지의 반대말은 뭐다? 법지. 그렇죠. 법지.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한번 잡고, 그럼 오늘 청강이 듣는 사람은 포락지를 뭐라고? 하천 부지화된 거. 이게 이제 올해 기출기 됐고, 학교론에서. 간석지는 뭐다? 갯벌. 간척지는 공유수면 매립지. 빈지의 반대말은 법지. 빈지는 뭐라고? 바닷가. 법지는 유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지.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 사무실을 찾으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요런 게 제일 좋죠. 몇 거리? 사거리네. 그래서 요런 데는 임대료가 비싸죠. 노벨리티 광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광고와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다. 몇 면에 접해 있죠? 두 면에 있죠. 그래서 이면 각지라고 그러는 거야. 각지. 이걸 뭐라고 그래? 각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임대료가 비싸요. 임대료가 비싸요. 사실. 주로 이런 데는 이제 중개사 사무실 주인들이 많아요. 합격하고. 그 다음에 주로 뭐가 많아요? 약국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약국도. 약국이. 사실 이런 데가 사실 뭐다 광고가 되거든. 그걸 뭐라고 그래? 노벨리티 광고라고 그럽니다. 발음은 좀 더럽지만은. 자, 영어만 나오면 작아져요. 작아져요. 영어에 대한 뭐가 있어서 그래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그럼 신규 등록 무슨 적혈력? 창살적 혈액, 등기번호 X, 등기 적탁 X. 이걸 찾아서 꼭 한번 표시해 놓자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걸 찾아서 지금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100페이지에 방가로 3번에 나와 있다는 거야. 방가로 3번, 맨 밑에 있죠? 100페이지, 방가로 3번. 읽어봐요. 등기, 적탁, 안함. 그래서 그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신규 등록에서 가장 바로 중심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딱 표시해두면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죠. 걱정하지 말고요. 내공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공이 쌓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번에 이제 무슨 전환이 나오죠? 등록 전환이 나와. 자, 등록장 쓰지 마시고 또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쓰라는 것만 쓰면 돼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오늘은 53번째입니다. 뭐예요?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등록이 돼요.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대장은 몇 종류? 4종류. 도면 몇 종류?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뭐 있죠? 경계점, 좌표, 등호부. 무슨 하에? 지적하에. 그러면 지적 공부 불러봐요. 무슨 대장이 있었죠? 임야대장. 얘가 임야대장 가면 꼭 얘가 따라붙어. 뭐가 따라붙어요? 임야도. 그래서 얘네들을 부부라고 그래. 부부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봐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 지적 공부에 부부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부부는. 자,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성? 일체성이야. 임야대장 비치 지역은 반드시 임야도를 비치해놔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슨 대장이 있었죠, 아까? 토지대장. 토지대장 비치지역은 항상 지적도를 같이 비춰놔요. 임야도는 몇 분의 1? 6,000분의 1. 아까 6,000분의 1. 지적도는 몇 분의 1? 1200분의 1. 1200분의 1. 그걸 이거 몇 분의 1 다시 몇 분의 1? 6,000분의 1. 요거는 1200분의 1.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러면 임에서 토지로 전환이 돼. 그러면 믹싱을 시켜봐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에서 터로 가는 거. 그럼 줄을 끊어요. 이제 딱. 자, 의는 형광펜으로 줄 끊어도 돼요. 형광펜으로. 어차피 개념, 이번 달은 개념이 목표니까. 자,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건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그러면 등록 전환 의 옆에다가 좀 우리 한번 자, 의 옆에다 두 가지를 써봐요. 의 옆에다 가로 열고 첫 번째 1이라고 써놔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그러면 쩌잖아요.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소리야. 그게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효율성. 자,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임야도 축적이 몇 분의 1? 역시 한 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러면 6000분의 1이 소축적이에요, 대축적이에요? 소축적. 요거는 대축적. 그럼 소에서 대로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써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정밀성을 계약해서. 토지의 정밀성을 계약해. 자, 그러면 나중에 요거 가지고 모든 걸 파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등록전환은, 제일 급선무는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 그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록전환이다.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가는 것도 등록전환이다. 그때 X.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에서 토지로 가는 거. 그럼 우리끼리 약속을 해, 이제 앞으로. 읽어봐요. 임토. 임토로 가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다. 그러면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토지. 그러니까 읽어봐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6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갔으니까 축적 변경을 언제나 수반하면서 서에서 따라가니까 무슨 성이 높아져? 정밀성. 그러면 정밀성. 그러면 봐봐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전환? 등록전환. 이렇게도 이제 단답식으로 종종 출제되니까 의미를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우리 형님들 봐봐요. 형님들 이제 봐봐요. 자, 이거 개념을 쉽게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등록전환이란 아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에서 토로 가는 거. 임토로 가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 점을 한번 이어봅시다. 점 있게 학창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문제를 저희가 이제 개념 바로 답변을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임야대장의 임야를 별장 부지로 된 경우. 자, 선입견을 지목 변경이다, 등록 전환이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죠. 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에서 토. 그러면 임야대장의 임야를 무슨 부지로? 별장부지, 지목이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토지대장으로 갔다라는 거네. 토지대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읽어봐요. 임에서 토로 갔죠. 무슨 전환? 등록전환. 지목 변경이 아니라는 거. 자, 지목 변경은 같은 대장에서 행질 변경을 가져왔을 때 그게 지목 변경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뛰었죠? 임에서 토로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전환? 등록전환이 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봐봐요. 토지대장의 전을 별장부지로 된 경우. 요건 한번 볼까요? 토지대장의 전을 별장부지. 별장부지도 되죠. 그럼 같은 토지대장에서 전에서 별장부지로 되죠. 행질 변경을 가져왔네.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그러니까 모든 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개념을 잡아주고 목차를 잡아주는 사람이 제일 강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을 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근데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숙제하고 갑시다. 자, 그럼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야에서 토로 간다. 그러면 임토로 가는 게 등록전환이야. 임야도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가서 임야대장 때, 임야도 떼보면 거진 통상 아무 말이 없으면 6000분의 1을 떼준다고. 자, 지적도는 일반 축적이 몇 분의 1? 1200분의 1.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임야에서 토로 가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놔.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바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번 달은 여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고 또 다음 달에 이걸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건 알파. 그러면 이때 또 알파를 설명하지 않느냐?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또 설명한다고. 그러면 다음 달에는 뭘 들어요? 베타를 듣게 되죠. 그 다음 달에는 뭘 들어요? 알파, 베타, 감마를 듣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단계별로. 그러니까 오늘 모르더라도 설파하거나 노할 거는 괴로울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처음 강의 들어서 전부를 알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뭘 준비하면 되죠? 사법고시 준비해야지. 사법고시. 그렇죠? 사법고시. 그제 신기남 의원 뭐예요? 아들 롤스쿨 낙방했는데 뭐 압력을 써서 그러니까 아들이 왼수야. 아들이 왼수. 그렇죠? 아들이 왼수야. 아들이 왼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중에서 제일 좋은 농사가 뭐예요? 맞아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 선생님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예요?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을 했다고, 수석 졸업. 합격하기도 힘든데 수석 졸업을 했다가, 수석 졸업. 근데 형님이 어깨 펴고 다녀요. 그래서, 야, 어깨를 막 펴고 다닙니다. 형 강의하지 마, 이제. 그만. 그래도 내가 쓸 용돈은 벌어야 되느냐, 들어야 되느냐, 58년 개띠거든. 그래서 이제 그만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법연수원에서 1등 쉽지 않거든요. 저는 뭐 고시도 합격 못해서 약장사하고 있거든. 약장사가 뭔데? 강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합격 자체도 뭐다 중요한데, 지금 연수원까지 가서 합격했다는 거는, 수석 졸업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제는 어디로 의미해서 더 절대 잊지 말아야 돼. 개념 자체는. 자, 그러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쭉 넘기면 거기 103페이지 3번에 뭐가 나와요? 분할이 나와. 그래서 분할. 자, 분할은 봐봐요. 분할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요. 개념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첫 번째 봐봐요. 여기가 7이야. 그렇죠?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7-1. 요거는 편의상 의라고 읽어야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자, 이제 생각합니다. 요 7-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7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걸 형성이라고 그래, 형성. 근데 봐봐요. 아까 신규 등록은 지적 공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최초로 지적 공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창설이라는 말을 써주고요. 요 7-1은 7에서 떨어져 나왔다. 형성 과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써요. 그 옆에다 하나, 3개를 딱 써놔요. 자, 분할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선적 혈액이 발생한다. 형성적 혈액. 그러니까 지적 공부와 관련된 등록 혈액과 관련돼서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 이거는 나중에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나눴죠. 그럼 뭐가 생겼죠? 경계. 그럼 결론적으로 청량한다. 이런 소리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오늘 보니까 결석한 사람이 없네요. 저는 출석이네요. 저는 있기는 있는데 없다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결석하면 뭐라고 그래? 빠지면 결석이라고 그러잖아. 집번이 없으면 뭐라고 써놨죠? 결번. 한번 봐봐요. 집번은 결번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집번이 하나 새로 생겼지. 그러면 분할은 결번 발생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저절로 떨어지죠. 근데 올해 이제 결번과 관련돼서 이게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됐어요. 봐봐요.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느냐? 결번 대장으로 가. 그래서 영구히 보존하게 됩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 2.5점짜리고. 그럼 결론적으로 분할은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자, 요 세 개 중 요거는 뭐예요? 요 2번과 3번, 1, 2, 3은 당연히 떨어져. 어디에서 떨어질까요? 개념에서 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분할이라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그럼 떨어져 나왔으니까 형성이다. 자, 경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청량사유가 발생한다. 자, 결번이 발생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에 뭐가 중요하다? 개념이야. 그러면 자, 분할과 관련돼서 개념을 한번 줄 딱 끊어자가요. 분할이란 거기에다 줄 딱 끊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분할이다.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많은 거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면 돼요. 60일도 외울 필요도 없고 나중에 다 알아서 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냐면 105페이지 4번에 뭐가 나와요?
합병이 나와. 합병. 자, 그러면 합병부터 또 한번 해봅시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죠. 자, 합병입니다.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몇 필지? 두 필지. 여기는 8이죠. 여기는 8-1. 이렇게 합쳤습니다. 합병이란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럼 8-1은 어디로 쏙 들어갔어요? 8로. 그것도 없어지는 과정도 형성이라고 그래. 형성. 제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무슨 적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이 있다라고 딱 써놔요. 형성적 혈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잘 봐봐요.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청량 뭐예요? X죠. 그래서 청량 X. 17회 때 2.5점짜리.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봐봐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해서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왜? 합산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번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몇 번이 없어졌어요? 8-1. 그래서 결번이 발생.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당연히 개념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4번이라는 거예요. 4번. 뭐라고 써놨죠? 합병의 성립 요건. 요거 별표 3개입니다. 자,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 일단은 뭐예요? 자, 써놓고, 우리가 이제 가지를 2개 펼쳐서 일반화 시켜놓고 주의할 것 개념 하나 잡아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여기가, 읽어봐요. 금이 뭐예요? 건보라. 제가 조용하면 달라요. 자, 배가 뭐예요? 배종기. 그러면 자, 하나는 건보라고 하나는 배종이에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여기는 건보라죠. 소유자가 같죠.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공통점. 지목도 동일해야 되고 축척도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도 동일해야 된다. 무슨 성? 동일성이 돼.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봐봐요. 몇 필지죠? 세 필지. 요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실력들이 좋아요. 연속성. 그래서 연속성이. 집안의 연속성이네. 그래서 올해 컨셉은 전부 올해 컨셉은 지역마다 강남에서 하고 있어요. 원주에서 강남역입니다. 뭐예요? 부산에서 강남은 어디예요? 해운대야. 해운대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 분당에서 강남은 어딜까요? 서현이야. 거기에서 강의를 한다고, 서현.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질적으로 달라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강북에서, 강남에서 뭐예요? 또 강남은 어딜까요? 목동에서 강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즘 컨셉은 전부 강남이야. 들어가면 수준이 제일 괜찮아. 근데 제일 안 좋은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원주는 아니에요. 서울에. 자, 어딜까요? 노량진, 종로 이런 데들. 그러면 노량진은 특히 뭐예요? 기차에서 떨거지 얼거지 다 나오는 거야. 이거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네요.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차역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보통 보면 뭡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보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강의하면 된다고 그래. 왜 되기는 돼? 칠판이 붙어 있어도 된다 그래. 칠판이 어디 여기 땅이 붙어 있어야지 칠판이 붙어 있는다고 합병할 수 있나?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야. 자, 근데 맨 밑에다가 105페이지 맨 밑에다가 한번 오늘 기초공사를 좀 해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길이 없다. 길이 없으면 맹지. 그렇죠? 맹지. 자, 농담으로 했는데 제가 뭐예요? 자, 농담이 간혹가다 뭐예요? 돌멩이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혀 총각은 애인이 없다. 뭐예요?
6급 장애자다. 그거 말했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 농담이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이제 제 수강생이 누가 따지러 왔어요. 동영상 수강생이 따지러 왔어요. 제 와이프가 장애자입니다. 근데 장애자인데 몇 번 만났어요. 뭐 동생이고 그래서.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 와이프를 꼬시기 위해서 제가 뭐예요? 장애자인데 공무원들이 세무 공무원입니다. 제가 꼬시기 위해서 뭐 2년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뭐예요?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농담입니다. 웃으려고 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또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제 안 써요. 지금은 썼지만은 그냥 저 시간에 분위기 조성하려고. 자, 그러면 봐봐요. 길이 없어요. 뭐예요? 맹지. 눈이 없어요. 자, 눈이 없어요. 뭐예요? 맹인 그러면 안 돼. 맹인 하면 듣는 맹인은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요즘 맹인 뭘로 바뀌어요? 시각장애자로 바뀌는 겁니다. 시각장애자.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 우리 형님이 공부하시다가 눈을 멀었거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 뭐예요? 눈을 먹었으면 듣는 분 형님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까지는 써놨죠. 길이 없다 뭐라고? 맹지, 꾹 때려요. 그 밑에다 써놔요. 이게 바로 지역권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역권이라고 써놔요. 자, 길이 없으면 맹지가 돼. 맹지는 무슨 건이 발생된다? 지역권이 발생돼. 그러면 여기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라는 것은 요거는 서비스라는 거야. 서비스. 무슨 서비스. 자, 우리 지역에서 여기 서비스. 요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 읽어봐요. 편익이라는 말을 썼죠. 편익. 이 편익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러면 지역권 옆에다 이렇게 써놔야지. 자, 요역지와 성역지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오늘 용어 잡고, 난 용어를 잡아놔야 나중에 합병의 승인 요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볼래요?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건 뭐라고? 서비스. 그러면 읽어봐요. 서비스를 요하는 거야. 서비스를 요한다. 요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서비스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토지? 받는 토지가 돼. 다시요. 서비스를 받는 토지가 뭐가 된다? 요역지가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또 읽어봐요. 서비스를, 요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줄성자가 돼. 그러면 서비스를 주는 토지가 바로 뭐예요? 바로 주는 토지가 성역지가 돼.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개념 한번 다시 잡아봅시다. 자, 정상적으로 읽어봐요. 요역지란,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그러면 성역지란, 읽어봐요. 편익을 주는 토지가 뭐가 된다? 성역지가 되는. 그러면 봐봐요. 그럼 길을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을까요? 일부가 받을까요? 아니지. 봐봐요. 길을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죠. 전부가 받지 일부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역지의 범위는 읽어요. 전부. 자, 길을 주는 토지는 전부도 줄 수 있고 모두 줄 수 있다. 일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한번 시험 문제 24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어디에서 기출문제는 이야기 안 하고요. 자, 그럼 읽어봐요. 성역지의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성역지는 모두 될 수 있다.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역지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 그러면 자꾸 읽을 때 여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읽어봐요. 서비스를 요하는 토지. 그러니까 받는 토지가 돼. 읽어봐요. 서비스를 주는 토지. 성역지. 그러면 법률용어로 본지만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고 편익을 주는 토지가 무슨 지다? 성역지가 돼. 이걸 알아놔야 돼. 그래야 합병에서 어려운 게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개념 잡아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누가 길을 줬어요? 길을 준 사람은 누구야? 성역지. 그러면 기부잖아. 기부죠. 기부했으면 뭐 해야 돼? 테이크 해야죠.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읽어요. 성역지에서 이루어지지. 그렇죠? 성역지에 이루어져. 줬으니까 네가 오라는 소리죠.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에서 이루어져. 그러면 성역지는 뭐다? 신청으로 이루어져. 그런데 요거 요역지는 따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나중에 알아서 등기해 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무슨 테이크? 기부. 테이크라는 거야. 기부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기부 테이크.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번 봐봐요. 기부 테이크. 그럼 문제 하나 나가봐요, 이제.
지역권 설정된 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다. 어때? X. 성역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성역지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성역지에서 반드시 기록할 거는 무슨지? 요역지. 난지 그렇게 떨어져 나올 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자, 감각 익혀요. 자, 기부하면 뭐다? 기부하면 뭐다? 테이크야. 그러면 요건 요자는 주라고 써요. 주. 자, 성은 종이라고 써요. 종이라고 써놔요. 자, 앞으로 이제, 자, 개념 감을 익힙니다. 읽어봐요. 요역지가 뭐라고? 성역지가. 주가 소멸하면 요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죠. 그걸 부정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요걸 팔면 요거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죠. 그게 수반성이라는 말을 써줘. 그러니까 요게 전부 소멸해야 이게 소멸하겠죠. 이게 일부가 소멸한다 해서 전부가 소멸하지 않겠죠. 그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럼 오늘 봐봐요. 자, 앞으로 읽을 때, 자, 봐봐요. 자, 얼마나 본능적으로 나온지 봅시다. 읽어봐요. 광탕이라고 좀 해봐. 본능적으로 지적 파트에서는. 자, 읽어봐요. 지목원, 목도장. 그래,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번 봐봐요.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역권에서 역은 서비스라니까. 서비스. 여기라는 건 서비스. 서비스는 뭐다? 페닉. 속된 말로 길이야. 길을 받는 토지. 여역지. 길을 주는 토지. 성역지. 길이라는 것은 페닉. 그럼 페닉을 받는 토지가 여역지요. 페닉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일 수밖에 없죠.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거꾸로 읽어봐요. 거꾸로. 지역권. 자, 읽어봐요.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역권의 대상은 무슨 지가 있다? 여역지와 성역지. 그러면 이거 다시 읽어요. 역, 서비스. 서비스를 페닉, 속된 말로 길, 그걸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합병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합병은 일단 읽어봐요. 무슨 성이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 봐봐요. 한번 어려운 거 한번 기동량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기동량. 자,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하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전세권, 지상권은 무슨 물건이죠? 영입물건이야. 영입물건은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다시, 영입물건은 어디에도 가능해? 부동산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해. 자, 그러면 건보라가 몇 필지를 가지고 있어? 2필지. 그러면 전세권 전부야. 지상권 전부야. 근데 만약에 이걸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 가능하네요. 그러면 영입물건 길이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이라는 뜻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이걸 어떻게 다 이제 갖다 붙여볼까요? 하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여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 출발. 전세권 전부죠. 여역지 지역권 전부죠. 합치니까 뭐다? 전세권 일부는 맞죠. 여역지 지역권 일부는 안 돼.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이기 때문에. 그럼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여역지가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자, 이번에는 봐봐요. 여기 성역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봐봐요. 전세권 전부 맞죠? 성역지 전부 맞죠? 그럼 2필지가 1필지가 돼버렸어요. 전세권 일부 맞죠? 성역지 일부. 돼, 안 돼? 돼. 성역지는 봐봐요.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그럼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캐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미쳐버려요. 왜? 전부 설명하자니 엊그제 시험이었는데 어려운 것까지 전부 설명했는데 지금 어디로 내려오고 있어요? 기초로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저도 사고를 밑에다 잡아당기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거. 얼마나 제가 요즘 힘든지 아세요? 설명하고 싶으면 억제를 하는 거예요. 억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설명하게 되면 전부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요. 길이 없다, 툭 쳤다. 명지, 툭 쳤다. 지역권. 여건 뭐라고? 서비스. 서비스는 페닉, 속된 말로 길. 서비스를 좋아하는 토지, 여역지. 서비스를 주는 토지, 성역지. 페닉을 받는 토지, 여역지. 페닉을 주는 토지, 성역지. 여역지는 그래서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범위는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딱 적어놨으면 오늘 뭐에 낙서라도 하나 해놓고 가야 되잖아. 왜? 낙서를 해놔야 뭐가 들어요? 책에. 뭐가 들죠? 정이 들잖아, 오늘. 그래서 합병의 개념 정도로 낙서를 해놓고 가야 돼. 자, 그럼 줄 쳐놔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합병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자,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합병. 그 정도만 좀 잡아놓고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서 거기 106페이지 가로 3번을 별표 새겨놔요. 자, 가로 3번. 이게 나중에 이제 집중타를 날게 바로 가로 3번이라는 거야. 이거 가로 3번은 이거는 여기 봐봐요. 대표적으로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요. 합병의 성립 요건.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여기에 이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개념을 잡아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록에 쳐보고 좀 쉬었다 하자고요. 길이 없다. 맹지. 제약은, 여건, 서비스는 페닉은 길, 그렇죠? 서비스를 정하는 토지, 성역지. 요는 주다 종이다. 주라는 걸 잡아야 돼요. 성역지는 줄성자가 되고 종의. 요 관계는 주와 종의 관계라는 거. 주와 종의 관계. 그래서, 자, 서비스를 받는 토지가 무슨 집? 성역지. 서비스를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럼 결론적으로 범위는 요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좀 쉬었다가 오른쪽 뒷장을 한번 넘겨놓고 보자고요. 좀 쉬었다가 109페이지 뭐예요? 지목 변경에 대해서. 지금 흐름을 잡아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아까 토지 이동 개념 잡았죠? 끝나고 뭘 배웠어요? 아따, 신규 등록을 배웠잖아. 신규 등록. 끝나고 무슨 분할을 배웠어요? 등록 전환. 끝나고 뭘 배웠어요? 분할. 그 다음에 합병. 이렇게 흐름을 잡으라고. 일단 크게 흐름을 잡으라는 거. 흐름을 잡고 뭘 잡아라? 개념을 잡으라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지목 변경 들어갑니다.